리눅스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시스템 관리 중 첫 번째, 사용자 관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용자 계정 관리, 콘솔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1번, 계정 생성. 계정에 대해 설명하자면 오피스텔 사무실을 하나하나 분양하는 것으로 예를 들 수 있어요. 즉 리눅스에서 계정을 추가한다는 의미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계정은 분양된 사무실 공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만약 김철수라는 사람이 오피스텔 사무실을 분양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 사용자에게 일정 영역을 할당해주고 그 안에서 리눅스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뜻하죠. 이는 단일 운영체제와 달리 리눅스의 멀티태스킹 특징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에서 일반 사용자에 대한 계정을 생성할 때는 add user 또는 user add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add user, 사용법. 새로운 사용자에 대한 계정을 생성해주는 방법은 간단히 add user, 띄고 계정명을 실행하면 됩니다. 지금 보여주는 그림과 같이 박스에서 add user에 dhgim 123이라는 계정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cd 밑에 홈이라는 디렉토리로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사용자에 대한 계정이 만들어지면 이 디렉토리 밑에 생성되어집니다. ls라는 명령은 앞에서 보았듯이 보기 명령이죠. 파일에 대한 정보를 보는 명령으로 -l을 붙이게 되면 옵션을 주게 되면 자세히 보기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dhgim이라는 사용자 생성된 폴더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명을 가지고 있고 이곳에 대한 정보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계정은 etc 밑에 패스워드라는 파일 안에 저장되어지며 홈 밑에 dhgim 123이라는 디렉토리를 계정 홈 디렉토리로 갖게 됩니다. 두 번째, add user 옵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c 설명, -d 디렉토리, -e 유효기간, -f 비활성 일수, -u 유저 아이디, -s shell, -n, -g 그룹 등이 있습니다. 각각 기능은 앞에서 보았던 명령어들과 똑같이 내가 원하는 형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옵션들을 선택하여 쓰시길 바랍니다. 이 옵션들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죠. 첫 번째, 옵션은 패스워드 필드에 설명을 삽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에 저장되는 사용자 패스워드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가 보여주는 것이 계정명, 두 번째가 패스워드, 세 번째가 유저 아이디, 네 번째가 그룹 아이디, 다섯 번째가 설명, 그 다음이 계정 위치, 그 다음이 쉘의 형태입니다. 이 패스워드의 구조는 계정명, 패스워드, 유저 아이디, gid, 설명, 계정 위치, 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여지는 예제 가운데 tel 언더바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전화번호죠. 이 전화번호를 설명 위치에다가 입력해 놓았는데요. 설명을 삽입시켜주는 옵션이 바로 C 옵션입니다. C 뒤에 여러분이 원하는 설명을 빈칸 없이 연속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 옵션, -t 디렉토리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계정 추가 시에 사용자의 계정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주면 홈 디렉토리 밑에 만들어졌던 것을 사용자가 지정해주는 위치에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기본 디렉토리인 홈 디렉토리에 자동적으로 생성되어집니다. 만일 유저라는 디렉토리에 netpr라는 계정을 생성하고 싶다면 지금 보여지는 박스와 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이때 dhgim이라는 폴더 밑에 만들고자 하는데 그 dhgim4라는 폴더가 없는 경우 mkdir이라는 것을 통해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그 안에다가 유저의 위치를 갖다 설정해 준 부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etc 밑에 패스워드에서 계정 필드 위치에 역시 지금과 같은 디렉토리 위치가 되겠죠. 홈 디렉토리 밑에 dhgim에서 보여줬던 첫 번째 계정 위치에 dhgim4 밑에 netpr라고 하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옵션을 지정하지 않고 사용자 계정 위치를 특정한 곳으로 지정을 사용한다면 수작업으로 디렉토리를 만들어주고 etc 밑에 패스워드라는 파일에 내용도 그에 맞게 수정해 주어야 불편함이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d라는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의 옵션을 보죠. -u라는 옵션입니다. etc 밑에 패스워드 필드에서 500해서 유저 아이디와 그룹 아이디 필드가 있었습니다. 이 필드가 의미하는 것이 사용자의 아이디 값과 그룹의 아이디 값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유저를 통해 dhkim5라는 것을 생성하고 -u 뒤에 505라고 하면 유저 아이디를 505로 만들겠다. 그리고 디렉토리 위치는 4 밑에 5라는 사용자 계정 디렉토리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지정한 겁니다. 이래서 캐시라는 것을 통해 패스워드라는 파일에 dhkim이라는 것을 찾아서 보여줘라. 봤더니 dhkim5에 그룹 아이디와 유저 아이디가 바뀐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듯 새로운 사용자의 계정을 추가할 때 사용자의 유저 아이디 값은 일반적으로 500이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에 보여줬던 옵션 1에서 보여진 패스워드의 구조에서 유저 아이디와 그룹 아이디가 500으로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500인 기본 값이었다가 유저 아이디를 505로 바뀌어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 값보다 500이라는 값보다 높은 값이 자동적으로 부여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정을 처음 생성했을 때 유저 아이디는 500을 갖게 되죠. 디폴트 값. 관리자가 사용자의 유저 아이디를 특별한 값으로 지정하고 싶을 때 지금과 같이 505라는 값을 지정하고 싶을 때는 -u에 옵션을 지정하여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내용은 사용자의 유저 아이디를 505로 지정한 값입니다. 옵션 4 -s 옵션은 사용자의 쉘 종류를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쉘은 B쉘이죠. 리눅스가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는 환경이라서 이용하는 사용자에 따라 각기 원하는 쉘을 이용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원하는 쉘을 지정해 주기 위해서 이 옵션을 지정하여 계정을 추가하면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과 같이 유저를 새로 생성하는데 dhkim6이라는 유저를 생성하는데 유저 아이디를 505로 바꾸고 디렉토리는 4 밑에 6이라는 디렉토리 계정의 위치를 잡아주고 쉘이라는 것을 t쉘이라는 것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것을 정하고 있죠. 지금과 같이 옵션들을 적절히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계정 생성의 add 유저의 명령의 기본 설정값 및 변경하기. 이번에 이 명령을 통해 기본 설정된 값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유저 add 값은 변경은 -d 옵션을 사용하며 -d 옵션에는 또 다른 옵션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B와 E와 F, G, S, N, K, 스킬 또는 N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역시 기능들을 참조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여지는 박스의 그림의 내용을 보면 add 유저의 -d 이 옵션을 통해서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죠. -d로 하게 되면 기본 되어 있는 값에 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옵션인 -b를 쓰고 사용자 디렉토리 바뀌고자 하는 디렉토리 위치를 적어주고 다시 확인해보면 디렉토리가 홈에서 dhkim4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오타가 났네요. 스킬의 etc 밑에 SKE입니다. 나D라는 것으로 지금 잘못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새로 생성된 계정들은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회원을 가입했다가 탈퇴하게 하면 삭제도 해주는 것과 같이 리눅스의 사용자가 사용하겠다 했다가 이제 사용을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삭제도 해줘야겠죠. 그 계정 삭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사용하는 명령은 user_dill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간단하게 user_dill 뒤에 삭제하고자 하는 계정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지우면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에서 dhkim6이라는 계정이 완전히 삭제됩니다. 하지만 이 계정에 있는 디렉토리를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데요. 그럼 아직 계정의 흔적을 rm-f 명령어로 삭제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계정을 삭제할 때 계정 디렉토리까지 한 번에 없애는 방법이 -r이라는 옵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여주는 예제가 그것과 같은 예제입니다.
다시 dhkim6이라는 것을 계정을 만들어주고 dhkim6이라는 것을 삭제하는데 유저 딜이라는 명령을 간단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계정 디렉토리까지 지우기 위해서 -r이라는 명령 옵션을 사용하였고요. 다시 확인해 보았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에 대한 dhkim6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했는데도 보여지지 않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지금과 같이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에서까지 삭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이 계정 암호 지정 및 변경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리눅스를 인스톨하거나 윈도우즈 2000을 인스톨하는 경우 같은 슈퍼 유저급인 어드미니스트레이터나 루트 계정에 패스워드를 지정하라는 부분이 나온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는 사용자를 만들어 주었을 때 그 사용자의 아이디만 가지고 접근하게 하는 것보다는 패스워드를 주어 보안을 조금 더 우수하게 하실 수가 있죠. 그것과 같이 암호를 지정해주고 그 암호를 지정해 주었다가 사용자가 맞게 변경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죠. 새로운 사용자 계정이 추가되는 정보는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에 기록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때 패스워드 파일의 각 필드 구조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이 사용자 계정명, 두 번째가 패스워드, 세 번째가 유저 아이디, 네 번째가 그룹 아이디, 그 다음이 사용자 정보, 그 다음이 계정 디렉토리, 마지막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로그인 쉘이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etc 밑에 패스워드는 7가지 필드로 구성되어 있죠. 필드의 구분은 콜론에 의해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패스워드는 S문자로 표시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패스워드 보안을 위해 패스워드를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숨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여드렸던 패스워드의 구조에서 패스워드가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보안상으로 사용하기 위한 X문자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시스템 관리자에 의한 사용자 계정 암호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시스템 관리자가 생성해준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은 패스워드 뒤에 계정 이름을 붙여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정 이름을 주지 않고 실행하면 루트의 암호를 변경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루트 계정에서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라는 에러 메시지를 만나게 되겠죠. 지금 보여주는 박스에서 dh김이라는 것을 생성하였고 dhkim6의 패스워드를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new 패스워드를 입력해라. 다시 한번 입력해라.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된 두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successfully라고 되는 것을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비밀번호 2번을 입력하여 일치하면 변경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의 비밀번호 변경 요청을 수용해 주어야겠죠. 만약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시스템 관리자가 쉬운 비밀번호로 변경한 후에 사용자가 직접 로그인하여 비밀번호를 재변경해야 합니다. 요즘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죠. 사용자가 로그인했는데 패스워드를 잃어버렸을 때 웹이나 다른 기타 페이지 자체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보안상의 이유로 메일을 통해서건 핸드폰 메시지를 통해서건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과 같이 사용자에게 내가 이렇게 쉬운 번호를 입력해 놨습니다. 재변경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용자에 의한 직접 자신의 암호 변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방금 전에는 루트의 계정에서 변경하는 것이었고 지금은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계정에 들어가서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방금 전에 예를 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루트 관리자가 쉬운 번호로 변경하여 놓았을 때 사용자는 그 루트 관리자도 알고 있는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새로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주시는 것이 보안상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사용자 자신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대한 것을 넣어 놓았습니다. 시스템 관리자가 변경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이점은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전에 현재 비밀번호를 묻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 dhkim6 계정의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일치되어야만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준 박스와 다르게 하는 것을 하실 수가 있죠. 패스워드를 하는데 뒤에 자기 계정에 들어가 있는 로그인이기 때문에 다시 묻지 않고, 즉 앞에 보여지는 계정명이 두 번째에서 보면은 루트라는 것이 되어 있지만 지금 사용자 계정인 경우는 DH긴 6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워드 뒤에 자신의 계정명을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체인지하고자 하는 패스워드는 유저 DH긴 6의 패스워드다. 체인징 하겠느냐, 유닉스 패스워드를 뭘로 할 거느냐, 뉴 패스워드는 뭐냐, 리트라이 패스워드는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정확하게 동일하다 그러면 successfully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섀도우 패스워드 시스템. ETC 밑에 패스워드는 일반 사용자들도 접근하여 파일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패스워드 필드가 암호화되어 있더라도 안심할 수가 없을 겁니다. 리눅스 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스워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섀도우 패스워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etc shadow라는 파일에 암호화하여 지정하는 것을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섀도우 패스워드 시스템을 해제하는 명령은 pw uncurved라고 되어 있는 명령이며 실행 명령은 패스워드 combina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etc 밑에 섀도우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etc 섀도우 파일은 9개의 필드로 콜론에 의해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계정명, 두 번째 암호화된 패스워드, 세 번째 최종 암호 변경일, 암호 변경 최소 일수, 암호 변경 유예 기간, 암호 변경 경고 일수, 계정 사용 불가 날짜, 계정 만료일, 예약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체인지를 이용한 계정 패스워드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명령에서는 보안 측면에서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웹 호스팅 서비스를 하는 곳이나 무료 계정 서비스를 주는 곳에서는 보안 측면에서 상당히 유용합니다. 첫 번째 보여지는 옵션이 -L, -M의 최소 유효 1을 넣고요. -M의 최대 유효 1, -W의 경고 일수, -L의 비활성 일수, -E의 만료일, -D의 변경 최종일, 사용자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정 사용자 정보 변경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생성해준 계정 사용자의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패스워드 각각의 필드를 에디터로 편집하지 않고 유저 모드 명령을 사용하여 변경합니다. DHgim5의 계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는데요. 이 계정 정보 가운데 쉘 정보를 tshell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모드에 -s라는 옵션을 사용하여 빈의 tshell을 dhgim5라는 부분으로 변경하겠다라고 주었고요. 불러들여서 본 내용의 패스워드 부분에서 dhgim5와 관련된 것을 명령으로 보는데 505에 505에 빈의 본쉘이 아니라 tshell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옵션들은 지금 표에 보여지는 것 같이 -c, -t, -e, -g, -s, -u, -l과 같은 부분들을 보시고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용자 로그인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스템 관리자인 루트로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는 일반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과정으로 관리자가 로그인과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관리자로 로그인했을 때와 다른 점은 쉘의 프롬프트가 다른 모양의 기호로 변경 표시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루트에 at에 호스트 명이 보여지고 디렉토리 명이 보여지고 또는 슬래시가 보여졌었는데 반해 지금 물결 무늬로 바뀌고 프롬프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우물정자가 아니라 달러 기호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게 되면 진입되는 디렉토리 위치는 계정 추가에 생성된 홈의 dhgim6 디렉토리로 물결 표시가 됩니다. 컴퓨터 호스트 이름은 루트 계정과 동일합니다. 사용자 로그인 계정 표시는 dhgim6으로 표시되고 이것으로 어떠한 사용자 이름을 로그인하였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롬프트 대기 상태의 앞 문자를 통하여서 루트 계정인지 사용자 계정인지도 구분하실 수가 있겠죠. 루트 경우는 우물정자, 사용자 계정인 경우는 달러 기호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 계정을 바꾸는 명령이 su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이 명령은 사용자 계정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다른 계정으로 변경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명령이 su, substitute user 명령어입니다. 즉,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로그인 상태에서 다른 사용자 계정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X 윈도우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 쉘을 띄워놓고 여러 개의 쉘을 띄워놓고 사용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콘솔 환경에서인 경우는 어느 부분이 로그아웃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셧다운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su 계정보다는 로그아웃이라는 명령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다음으로 로그인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치식 인증 모듈 패키지를 이용해 사용자의 로그인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이것을 PAM이라고 합니다. 이 PAM을 이용하는 시스템 관리는 시스템 보안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첫 번째, 특정 계정 로그인 허용 및 불허 정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느 특정 계정의 로그인을 불허하는 방법은 많을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에서 쉘을 bin에서 pulse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etc의 패스워드 파일에서 쉘 종류를 변경하지 않고도 PAM 모듈을 이용해 특정 계정의 로그인을 제어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단계로 첫 번째, pam.d의 로그인 파일을 수정합니다. 이 파일 첫 줄에 다음과 같이 한 줄을 추가해 줍니다. AUTH의 required library security pam 해가지고 있는 명령이죠. 이것을 그대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etc 밑에 로그인 유저 파일 생성 및 로그인 가능한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etc 밑에 로그인 유저 파일을 만들고 이 파일 안에 로그인을 허용할 계정을 한 줄씩 입력해주면 이 파일에 리스트된 계정만이 로그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특정 계정만 로그인을 불허하고자 한다면 센스를 allow 대신에 대니로 변경해주고 파일의 etc 로그인 유저 대신에 etc 밑에 no login 유저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etc에 no login 유저의 파일을 생성한 후에 로그인을 거부할 계정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다음 단계로 로그인이 가능하게 할 계정을 삽입해서 테스트하실 수가 있겠죠. 에코도 역시 출력해주는 것과 같은 캡과 비슷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파일을 생성하는 것은 아니고 정보만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dhgim 6이라는 것을 로그인 유저에서 집어넣어서 볼 수 있는지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루트 계정이 슈퍼유저여도 로그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dhgim은 6은 정상적으로 로그인하지만 루트가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루트에 관련된 것을 또 추가해 주시면 로그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계정 관리 중에 X 윈도우에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앤 리눅스에는 X 윈도우상에서 효율적으로 계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레드의 config users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이 패키지를 이용해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패키지를 설치해야겠죠. 설치하는 방법은 RPM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가 끝났다고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두 번째, 실행하기. 레드의 config users 도구의 실행은 한텀이나 Alt F2 키를 눌러 프로그램 실행창에서, 즉 윈도우 환경에서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일종의 윈도우에서 시작의 실행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 창에서 레드의 config users 명령을 입력하여 실행하고 그러면 레드햇 관리자 관리 제어판이 작동하게 됩니다. 지금 왼쪽에 보여지는 것이 윈도우의 실행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실행을 통해서 오른쪽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실행되어진 것을 통해
사용자 계정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용자 관리 제어판에서 사용자 추가 버튼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런 후 화면의 정보에 따라 이름, 패스워드, 로그인 쉘 또는 빈에서 비쉘 또는 로그인을 허용하지 않을 때는 노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를 생성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홈 디렉토리 생성을 체크해주고 않고 디렉토리를 생성하고자 한다면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 밖에 기타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보여지는 화면들을 통해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사용자 계정을 변경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사용자 계정 정보를 변경하려면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용자 계정을 클릭한 후에 사용자 관리 제어판에서 등록 정보 메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오른쪽에 보여줬던 부분에 사용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사용자들 중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용자명을 클릭하고 위에서 사용자 정보를 편집하는 또는 등록 정보에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은 첫 번째 계정 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겠죠. 사용자의 계정에 유효기간을 적용한다고 하면 그림과 같이 연도, 월, 일 형식을 설정하면 됩니다.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계정 잠금을 체크하면 됩니다. 이제 암호를 변경하면 지금 보여지는 윈도우에서 암호를 변경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변경 전 허용일은 새로운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는 최소의 수로 0으로 설정하면 아무데나 패스워드를 변경 가능합니다. 두 번째, 패스워드 변경 만기일은 마지막으로 변경한 일로부터 최대 변경 가능한 일수를 말합니다. 패스워드 마지막 변경이 2004년 8월 1일이었다고 하면 이 값을 5로 설정해주면 패스워드 변경 가능한 날짜는 2004년 8월 6일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0으로 설정하면 패스워드 유효기간은 설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패스워드 변경 경고일은 패스워드 유효 만기일부터 며칠 전부터 패스워드 변경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여줄 것이므로 그 일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패스워드 만기일이 2004년 8월 10일을 기준으로 4로 세팅해 설정해 주었다면 경고 메시지는 2004년 8월 7일부터 로그인할 때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마지막, 계정 정지 만기일입니다. 이 계정 정지 만기일은 패스워드 유효 만기일 경과 후 며칠 이후부터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수입니다. 계정 정지 만기일을 5일로 설정했다면 유효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5일 이후에는 계정 사용이 정지됨을 의미합니다. 이제 만들어 보았으니까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삭제하는 방법은 삭제하고자 하는 계정을 선택하고 위에 보여지는 아이콘, 삭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되면 삭제하고자 하는 계정을 쉽게 계정 삭제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세 번째, 그룹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이란 여러 사용자를 동일한 작업 권한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그룹, 묶음으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한 디렉토리를 일부 사용자들에게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각각 부여하는 기능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이런 그룹 기능을 통해 해당 디렉토리에 대한 권한을 일부 사용자들에게 부여하기 위해 그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그룹으로 소유권을 부여하게 되면 그룹에 소속된 사용자들은 해당 디렉토리에 관한 사용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을 생성하는데요. 그룹 add라는 명령을 통해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여주는 옵션들을 주고 그룹이라고 그룹의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이때 옵션은 -G, -O, -R, -F와 같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계정의 사용자 모두는 그룹의 구성원입니다. 자신이 소속된 그룹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그룹스라는 명령을 주면 됩니다. 그룹스라는 명령을 통해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죠. 또한 그룹에 대한 정보는 etc의 밑에 그룹이라는 파일에 저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ETC의 그룹 파일은 그룹 이름, 비밀번호, 그룹 아이디, 구성원 등 4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새로운 그룹을 추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구성원이 없이 3개의 필드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룹 계정을 추가하려고 할 때는 그룹 애드 명령을 입력하거나 ETC의 그룹 파일을 직접 편집하면 됩니다. 첫 번째 보여지는 것은 그룹을 추가하는 명령, 그룹 add라는 명령을 통해 그룹을 추가하였고요. gid 값이 그룹 add 명령에 -g 옵션을 사용하여서 줄 수도 있었죠. 이때 시스템 관리자가 특정한 값으로 부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과 같이 그룹의 유저 아이디를 801로 특정한 값을 지정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룹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룹을 삭제하고자 할 때는 그룹 딜리트의 약자인 del 명령을 이용하거나 역시 etc 밑에 그룹 파일을 편집하면 됩니다. 그룹 딜리트를 하고자 하는 그룹의 이름을 적어주면 딜리트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룹 속성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속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명령은 그룹 모드입니다. 그룹 모드의 뒤에도 역시 옵션과 그룹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방금 전에 생성해준 그룹의 아이디를 값을 변경하는데요. 변경하고자 하는 고유 아이디인 linux dh킴을 만들어 놓았던 dh킴 리눅스를 변경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사용자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